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개혁신당하고 녹색정의당하고 소나무당 이런 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개혁신당부터 보면 개혁신당은 좀 특이하게 정책 공약을 하나씩 발표를 했어요. 이거 시리즈로 한 10몇 개까지 쭉 발표를 했고, 그게 발표할 때마다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그 중에 제일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1번 공약이었는데, 이게 공중파 사장 임명 동의제예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아까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임명 동의제라는 건 원래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던 이슈거든요. 저희 언론노조가 주로 주장하는 이슈가 사장 임명 동의제고, 이게 이제 지금 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창현 씨인데, 그분이 SBS에서 언론노조 본부장을 하면, SBS 본부장을 하면서 사장 임명 동의제를 관철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 정책을 보수정당인 이준석이 1번 공약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박민 사장 때문에.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나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큰 시점에 이거 박민 사장 방지법, 박민 사장 같이 위에서 내리꽂는 사장을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임명권 자체는 정부가 행사하는 거 사실상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임명 동의제를 KBS, MBC, EBS까지, 이게 다 정부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들이잖아요. 공영방송들을 사정임명 동의제를 하자는 거였고,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인상적인,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개를 무는 공약, 이어서 더 화제가 됐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수신료 폐지하고 차라리 조세로 KBS를 지원하자, 뭐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KBS 내부 인사들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차라리 이 조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큰 이슈가 된 건 이거죠. 무임승차 폐지. 사실 아시다시피 무임승차는 현실적으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옛날에는 노령화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만든 정책이잖아요. 이게 전두환 정부 때인가요? 처음에 약간 시혜적으로 했던 정책인데 인기성으로 한 건데, 이제 노인 인구가 이게 뭐 지금 25%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지하철이 감당이 안 되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수도권에는 지하철이 엄청 빽빽하지만 지방엔 지하철이 별로 없잖아요. 이건 사실 지방 노인에 대한 역차별인 측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대신 노인 교통비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 액수가 크진 않아요. 뭐 1년에 10몇만 원 정도니까 별로 크진 않은데, 어쨌든 노인승차 폐지하고 교통비를 이제 뭐 버스, 지하철 다 탈 수 있는 교통비로 월 10만 원 정도 뭐 지원하겠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정책인 거죠. 사회적 전선이 만들어졌고, 이 노인회랑, 이 노인회 회장님이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공개 토론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공개 토론도 하고, 뭐, 페류나 정당이라고 욕도 먹고. 근데 일부러 의도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의도해서 전선을 만들어서 이슈를 키웠던, 이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 군복무, 근데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혹은 이제 감옥에 있는 간수,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집행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여성도 군대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대남, 그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여성과 일종의 갈라치기를 노리는, 일부러 갈등을 통해서 이슈를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포자 방지법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또 이과 출신이고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수학에 대한 국가 책임제.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 재밌게 비틀어서 이준석식으로 수학 국가 책임제. 사실 이 정치권이 되게 문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과 성향의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준석은 본인이 이과고 카이스트 출신이라 요런 얘기를 해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천하라 변호사가 발표했던 건데, 이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역 책임학교제라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지역에 좀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결돼서 지역 인재가 쭉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방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꽤 이슈가 돼서 상당히 초창기에 인기를 좀 끌고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지역구로 나가다 보니까 양양자, 이현욱,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그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서 지역구 출마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 된 건데, 사실 이때만 해도 거물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지역구로 안 나가고 비례대표로 나가는 건 굉장히 비겁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이준석 나 정도 되면 지역구 나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지역구 자기는 애초부터 비례는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역구를 보다가 양양자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원래 나가기로 한 자기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가 비었고 마침 거기가 또 신생 지역이고 현역 의원도 없고 하니까 그래 요 정도면 나도 되겠지 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벨트에 뭐 거기 그 지역에 이제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런 건데 사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패착을 벌이게 된 거죠. 사실은 조국 신당처럼 그냥 개혁신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다 비례 몰빵 전략으로 가서 차라리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개혁신당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한테 뭐 설득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이제 오히려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준석 양양제를 다 원내 진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반발짝 이렇게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를 반발짝 이렇게 너무 빨리 가버린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와서 이제 지역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으로 넘어가면 녹색정의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지면서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좀 인상적인데요. 기후 공약 종합 세트라고 해서 뭐 조천호 씨라고 유명한 또 그 책 쓰신 그 박사님을 또 영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5대 공약이라고 해서 뭐 탄소세랑 기후배당을 연동한다. 또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또 녹색 지역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한다. 100만 개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 또 취약계층과 함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추상성이 좀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 약간 그 좋은 슬로건 위주의 그런 공약 제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아마 이번에 당선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넘는 거라 아닌 거라. 넘으면 한두 석 비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난 총선처럼 5석, 7, 6석 이렇게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나무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당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불러드리면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이게 좀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윤석열 국회에서 공적으로 뭐 하고 정권 끝장. 아마 이거 그 변희재 씨가 비례 2번이잖아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정리한 것 같은데 정확한 공약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얘기들. 뭐 윤석열 사형,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김,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뭐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폐합, 언론 전면개혁, 전면개혁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허경영 표를 뺏어오려는. 예. 60대 어르신 복지 확대, 뭐 존엄사 도입, 페미니즘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 조직 인권이 전면 개편. 이 페미니즘 부분은 이 소나무당이 나온 후보 중에 반페미니즘 여성 후보가 하나 있어요. 권윤지 씨라고. 그 친구가 많이 좀 이슈를 타면서 들어간 부분인 것 같고, 뭐 이민정책 제고, 뭐 친일사학법 전면 개정, 뭐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약간 이제 인기 위주의 과거의 허경영 정당에서 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모아놨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지만, 최근에 민주당 정책에서 이 비동의 간음죄가 이 정책 자료집에 들어간 게 발각이 되면, 이제 알려지면서 이걸 개혁 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바로 공약 취소. 사실은 또 민주당은 이런 거 금방 잘합니다. 아니나 하면 바로 공약 취소. 그 실무자의 착오였다라고 해명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